자, 73쪽. 그죠? 73쪽. 거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화물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탄소화물. 제가 첫 시간에 뭘 배웠냐?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 배웠던 거 기억나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된 에너지원, 그죠? 기본 단위체, 포도당.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이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제일 먼저 세포의 재료로 막 사용이 돼버리니까 남아서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되게 적었잖아. 그치?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단백질 배웠어. 단백질은 주로 여러 가지, 그죠? 단백질은 주로 이제 오늘은 세포막 구조에 해당하는 막단백질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또는 효소나 호르몬, 걔네들의 항체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오케이. 11시 타임이야, 혜진이? 9시 반 타임 아니었나? 맞아요. 그치. 11시로 이동하는 건가? 까먹었어요. 이동은 하는 거야? 원래 9시 반인데, 11시로 가능하다고? 좋아. 와서 한번 채워. 출결 체크한 거 같지? 자, 진행해볼게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 그죠? 오케이.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들은 탈수축합 반응으로 결합을 하더라. 기억하셔야 돼. 이쪽에 OH, 화복식이 있고, 이쪽에 아민기 있고, 아미노기 있고, 맞죠? 오케이. 그쪽 여기 H가 있으면 이쪽에 R1이 있었지.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이 오면 H와 R2COOH 이렇게. 그죠? 주로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에 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물 범벅인 상태에서 여기가 특히나 극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 각각은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맞아. 그치? 근데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 사이에 극성이, 그러니까 이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야. 뭐라는 원자가. 공유는 공유지만 완벽한 공유가 아니라고. 자기 쪽으로 막 땡겨갔어. 그래서 전자구름이 되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너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맞죠? 그 다음, 너도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야. 질소도. 오케이? 그래서 전자그룹이 N쪽으로 엄청 많이 치우쳐져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태. 그래서 너가 결합해줘. 그죠? 이 하나의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고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또 있으면 얘네들끼리 뭐야? 야, 이제 물론 얘와 얘를 결합시키게끔 하기면 효소가 필요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기 위한 효소가 필요해. 그래서 그 효소들끼리의 결합으로 연결이 될 건데 얘는 화복식기, 얘는 아미노기 이렇게 있지. 그러면 너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너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다. 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럴 때 너 떨어져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치? 탈수축합 반응.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탈수축합 반응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결합된 형태들이더라 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핵산은 생명체 내 유전 물질 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더라. 그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두 가지 있었잖아. DNA, RNA. 오케이. 그리고 이 DNA, RNA 둘 다 기본 단위체 가지고 있어. 얘는 기본 단위체가 포도당 아미노산이었고, 핵산의 종류의 DNA, RNA 두 종류가 있었으면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기본 단위체 뭘 갖고 있더라?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더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졌더라? 인산과 당과 염기. 오케이. 그죠? 근데 DNA와 RNA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있었어. 오케이. 차이점. 어떤 차이점? 당에도 차이가 있어. 염기도 DNA, RNA의 차이가 있어. 오케이. 당은 DNA는 어떤 당을 이루고 있었어? DNA에 들어있는 당.
이렇게 못한 당인데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보를 안정적으로 잘 저장하고 있어야 돼. 핵 속에. 그게 DNA야. 이중 나선 구조에. 맞지?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2번 탄소에 OH, 3번 탄소에 OH가 있을 때 3번 탄소는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항상 결합된 자리니까 그지? 늘 OH가 와 있어도 상관없어. 맞죠? 근데 여기 OH가 있으면 화학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래서 O를 빼 H만 있죠. 그래서 O가 빠진 H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당의 이름이 뭐였어? 이 당의 이름 세민이 뭐였어요? 연주 이거 뭐였어? 그치? 디옥시 리보스 옥시젠 산소 얘가 빠졌다고 돼. 근데 얘를 한글로 읽으면 디옥시로 읽어. 오케이? 그리고 원래 RNA에 들어있는 여기 이번에도 OH가 있고 3번에도 OH가 있는 얘는 그냥 리보스야. 얘가 기본값. RNA는 어차피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게 자신의 역할이 안 맞으니까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도록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RNA에 들어있는 당은 그냥 리보스고 DNA에 들어있는 당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둘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라 라고 했어. 진짜 중요해. 시험지에 꼭 나와. 그냥 단순 암기로 기억하지 마시고 구조를 보실 수 있어야 돼. 왜? 구조를 눈으로 보여주고서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돼요? 그래서 쟤는 디옥시 리보스고 얘는 리보스고 어디에 들어있고 RNA에 들어있는 당 얘는 DNA에 들어있는 당 이렇게요.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모두 염기도 차이가 있다. 염기는 자 크게 생명체 내에서 5종류의 염기가 관찰이 되더라. 화학적으로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진 링 고리 구조를 2개 가지고 있는 염기랑 링 고리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염기가 있더라. 링 고리 구조 하나 가지고 있는 염기들은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 링 고리 구조 2개 가지고 있는 건 퓨린 계열의 염기라고 해요. 이게 퓨린 계열의 염기는 크게 아데닌 또 구아닌 2개 있어요. 피리미딘 계열은 누구? 타이민, 사이토신 그리고 RNA에만 들어있는 유라신 이렇게 있죠. 그건 RNA가 있죠. 얘네들 DNA 다 들어있는 거고. 그쵸? 오케이. 그리고 마치 자 DNA의 이중 나선 구조에 서로 짝꿍이 지정된 것처럼 여기에 아데닌이 오면 이쪽 반대쪽은 무조건 짝꿍이 정해져 있죠. 누구예요? 세민이. 이쪽에 아데닌와 그럼 여기 누가 와? 네, 타이밍. 그죠? 티민이랑 하면 안 돼. 티민이라고 해갖고 틀렸던 질문 있었어. 타이밍. 그죠? 타이밍. 아데닌과 타이민이 마치 짝꿍이 지정된 것처럼 정해져 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상보결합.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상보결합이야. 선생님, 수소결합이 같아요? 상보결합은 그러니까 근원적 힘이 수소결합인 거고 상보결합은 너랑 짝꿍이 정해져 있어. 짝꿍이 지정되어 있어. 라는 의미가 상보결합이야.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짝꿍. 그리고 여기 구아닌과 구아닌 이쪽에 오면 누가? 사이토신 서로 짝꿍. DNA 사회에서. 그쵸?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몇 군데 수소결합. 수소결합의 개수도 중요하죠. 몇 군데. 3군데에서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아데닌과 티민은 몇 군데? 2군데 수소결합이 있다고요. 오케이? 근본적 힘은 수소결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지난 시간 거 내용 기억이 안 난다. 요청만 하세요.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늦게 온 친구들은 헤매고 있죠. 강의실에서인지. 어쩔 수 없어. 선생님 네 분이 다 수업 들어가 있거든. 네. 볼만합니다. 거기에서 어디 있는지 지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한 분이 나오셔서 찾아주셨어요. 강의실처럼. 그래서 오늘 3월 초라보니까 1, 2월 달에 수업했던 그 시간대 변경돼서 오는 애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앞에 나가서 잘 챙기고 있긴 한데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좀 바꿔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각각 가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게 원래 헤드셋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헤드셋이 내가 손짓 발짓을 잘해서 헤드셋이 있는 걸 사긴 했거든. 그리고 전에 있었던 건 연기 찬스를 써서 이제 여기에 F가 있었던 건데 연기 찬스? 언니 찬스. 연기 찬스 말고 언니 찬스.
언니가 또 본인 거 쓰셔야 된다고 마이크를 갖고 가셔가지고 걔랑 지금 비교해보고 중이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마음에 안 들거든? 너네는 어떠냐? 괜찮은 거 같아? 지난번 거랑 비교했을 때 지난번 거 소리도 좀 울리는 것 같아. 앰프가 따로 있어서 그렇지? 일치감이 좀 없어.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쿠팡은 무료 반품이 돼서 일단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반품을 시키고 지난번 거 여기 앰프가 같이 딸려져 있는 거를 쓰는 게 어떨까 지금 하루 한번 돌려보니까 답이 나와서 얘가 이제 약간 익숙치 않아요. 여기서 같이 울릴 거랑 내 말이 여기서 울리는 거랑 약간 이제 뭔가 네, 같은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내 목소리랑 얘랑 따로 들려서 그죠? 괜찮아요? 모르겠지, 그죠? 괜찮아요? 네, 뭐 그러니 그죠? 일단은 나는 학교 적응하느라 힘들고 그죠? 수업도 수업이지만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미안해요. 일단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데 살짝 적응하는 중이니까 뭐 다음 주까지 장비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때 마이크를 한번 쓰니까 미안해. 배 힘이 덜 들어가서 좋아. 그래서 일단 장비는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 다 확인하고 오늘 지질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거리를 좀 설명할 거예요. 자 73쪽 확인해 봅시다. 73쪽. 자 73쪽 숙제로 내줬었고 73쪽 거기 1번부터 디테일 이제 1번부터 2번 확인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1번 DNA 기본 단위체는 인산당 염기로 구성될까? 맞다. 맞죠? DNA의 구성 단위체의 종류는 4종류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몇 종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 있을까? 네. 자, 생각하고 얘기해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어떻게 생각하죠?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 생명체를 구성하는, 써줄게. 너네 생각하는 거.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라 써져 있지?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써져 있지?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데 틀리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구획을 나눠서 답을 할 것인가 이게 그 주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핵산의 종류는 2종류. 핵산의 종류는 2종류. 되죠? 핵산의 종류는 2종류. 그럼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를 물어봤어. 생명체 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이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돼. 핵산의 종류는 DNA, RNA 2개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8개. 확실합니까? 10개 아니고요? 네, 10개요. 알겠죠? 8개가 정답입니다. 8개. 왜 8개지? 우리가 얘들아 왜 봐봐. 아까 DNA에 들어있는 당하고 RNA에 들어있는 당이 다르댔지. 그치? 디옥시 리보스? 그냥 리보스. 당의 차이가 있지. 그치? 당의 차이가 있어서 당의 2종류 차이가 있네. 2개의 당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당은 2개가 있어. 그 다음 DNA에 들어있는 염기랑 RNA에 들어있는 염기가 다르지. 그치?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치?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DNA는 맞죠? 근데 RNA는 뭐 있어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있잖아. 그치? 얘만 있잖아. 그래서 RNA 한 가닥에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4개. 그치? 그러니 그래. 그러면 총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염기가 이렇게 5개 있으니까 이 5개에서 이렇게 곱해갖고 10개 이렇게 답하는 친구가 있다고. 10개 아니고 했던 그 낚시질이 그거야. 2개 곱하기 5개니까 10개 아닐까? 근데 아니야. 왜? 봐봐.
뉴클레오, 생명체 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를 물어봤으면 이 온전한 세트로 생각해야지. 인산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염기가 있는데 DNA에 들어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 그죠? 거기에 아데닌이 붙어있거나 타이민이 붙어있거나 구아닌이 붙어있거나 사이토신이 붙어있거나 해서 쭉쭉쭉쭉 해서 4개 있겠지. 맞죠? 그리고 RNA에 붙어있는 건 리보스, RNA에 붙어있는 건 리보스라는 당. 그치? 리보스라는 당에 유라신이 붙어있거나 RNA에 붙어있거나 구아닌이 붙어있거나 사이토신이 붙어있거나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당에 이런 아이들이 4개, 저 당에 저런 아이들이 4개, 그러니까 총 8개가 맞다고. 그냥 단순 2 곱하기 5 하면 안 돼요. 되겠어요? 2 곱하기 5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8개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어떤 탄수화물 중에 제일 마지막 지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질 배우고 세포막 구조, 단순확산, 촉진확산, 수동수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수동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 맨 마지막 시간 지질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는 지질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을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어디 펴놓으시고 보시면 되냐면 탄소화물, 그다음 오늘 수업과 연결된 부분이 168쪽 여기 펴놓고 비어있는 공간 169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필요하시면 쓰시면 돼. 오케이. 자, 일단 지질, 탄수화물 중에 지질. 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단백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질이죠. 근데 중학교 때 그냥 지질로 배우지 않고 지방으로 배웠어. 근데 실제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 더 상위 카테고리고 그 지질 안에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3종류가 있는 거야.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3종류. 오케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건 주로 중성지방이었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건 중성지방. 어떻게? 자, 3탄소화물의 글리세롤에 탄소 3개로 되어 있는 글리세롤에 오케이? 여기에 지방산이 이쪽 카보식기를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 뿅뿅뿅뿅뿅뿅뿅뿅 내가 이렇게 그린 게 뭐냐면 이쪽에 카보식기를 가지고 있고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겁나 많은 탄소 수소들이 이 탄소 수소로 결합된 얘네가 보통 18개서부터 28개, 한 32개 이렇게 기력지가 길어. 그러면 여기 다 수소들로 번복되어 있거든. 탄소를 주축으로 수소들로 공유결합.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얘네들을 당기는 힘의 정도가 똑같아. 그래서 어디 한쪽으로 공유를 하긴 했지만 전자구름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땡겨가는 게 없어. 다 균등하게 전자구름이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지 않아.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걸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극성이라고 해. 근데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아. 무극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을 띄지 않은 무극성 입자입니다. 무극성. 이쪽 부분은 전기적 성향을 부분적으로 갖지 않은 무극성이고 이쪽은 카복식기를 가지고 있고 오케이? 이런 입자가 3개 있어. 얘가 지금 지방산이야. 이렇게 된 지방산. 근데 이 지방산이 하나, 둘, 3개가 동일하게 탈수 축합반으로 이 글리세롤이 OH 이렇게 여기 C 이렇게 있고 H랑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 자, 이 글리세롤에 저 지방산이 인치기 3개의 지방산이 탈수 축합반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똑같이 뭐처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처럼. 그래서 얘가 여기 물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거야.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쭉 물이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오케이? 이렇게 물이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쭉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려주냐면 그림으로도 판단하라도 시험 문제 나와. 얘가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 뭐 단백질인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빛 있고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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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럼 넌 중성지방을 알려주는 거야. 지방이라고. 뉴클레오타이드 아니고, 그지? 단백질 아니고 지방이라고. 됐죠? 지방입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인체에 섭취되어 들어왔어. 왜? 동물은 걔네들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 동물은 만들 수 없고 얘를 섭취를 해서 받아들이잖아. 섭취를 해서. 오케이? 그래서 섭취해서 받아들였을 때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들 중 누가 여기 지방산 하나가 결합됐던 얘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 오케이? 그리고 다른 형태로 변신돼. 어떤 식으로? 이쪽에 인산을 가지고 있는 친수성 여기 가운데 인이고 산소로 번복되어 있는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됐고 인산이 붙어서 오케이? 두 개의 꼬리는 지방산 여전히 두 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돼요? 오케이? 얘를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얘는 극성을 안 띈다 했었던 무극성. 그쵸?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찍찍 뭐라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 머리 대급박 부분은 자 뭐라고 친한 인산과 결합되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우리는 인에 번복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고 지용성인 중성지방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너를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지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인지질. 되겠어요? 그리고 인지질은 여기 쭉쭉 뻗어있는 여기가 탄화수소폭 합체야. 다 CH2, H2, H2, H2로 되어 있어서. 오케이? H2로 되어 있는 상태의 탄화수소폭 합체. 됐죠?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저 두 개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뭐라고 해? 소수성 꼬리. 오케이? 그리고 여긴 인산이라고 해서 자 공유 결합된 상태이긴 한데 O 원자가 전기 무속도가 엄청 크댔잖아. 그치? 전기 무속도가 엄청 큰 O 원자 쪽으로 전자 구름이 많이 땡겨가 있어. 그래서 너는 막 마이너스들을 띄고 있고 이쪽은 다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극성을 띄어. 부분적인 전기수 성향을 띄어. 저 부분이. 오케이? 그래서 너는 친수성. 오케이? 그래서 이쪽 머리 대급박은 친수성 머리. 친수성 머리. 이런 전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입자가 인지질이고 저 인지질의 화학적 성질 덕분에 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원시 지구 바다에서부터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어. 왜?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지만 나라고 하는 고유한 생명체의 근본, 기초가 될 거 아니야. 세포.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지질의 양친매성이라고 해. 자, 여러분 책 몇 쪽에? 페이지 169쪽에 위에 보면 그림에 살짝 세포막의 기본 구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쵸? 세포막의 기본 구조 169쪽 위에 그죠?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그런 정반대되는 성질 물하고 친해 반대로 기름을 친 하나 있잖아. 그죠? 이런 성질을 양친매성이라고 합니다. 거기 적어주세요. 그래서 인지질의 양친매성이라는 화학적 성질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경기를 세포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적었어요? 그래서 인지질 중심은 양친매성을 갖고 있더라.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이쪽은 무극성이고, 극성이 없고, 여기는 이제 친수성이고, 그죠?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인지질에. 만약에 얘를 실험실에서 물에 저 인지질 입자 하나를 띄었다라고 합시다. 물에 실험실에서 하나를 띄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이니까. 물하고 친한 건 물하고 접근하고 싶어. 물하고 안 친한 건 싫어! 안 닿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들여서 이 인지질 입자 좀 여러 개를 물속에 억지로라도 들어가게끔 했다라고 하면 물 안에서 저 인지질 입자들이 안정할 수 있는 포메이션, 안정할 수 있는 구조가 어때?
반 틈을 딱 단면을 잘랐을 때 바깥쪽으로는 물하고 친하니까 바깥쪽으로 물하고 친한 애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안쪽으로 나 불 싫거든, 그냥 꺼져, 나 숨을래 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간 구조들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단면을 잘랐을 때, 왜? 바깥쪽은 둥그렇게 물하고 접근하고 있고, 물 싫어하니까 피해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왜? 성질이 전혀 다르니까. 하나는 물하고 친하고 하나는 물하고 안 친하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인지질환 입자가 훨씬 더 개수가 만약 많다면, 오케이? 물속에서 저 인지질이라고 하는 입자가 훨씬 더 많은 개수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도 안정된 포메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 어떻게? 자, 물속에 나는 물하고 친해, 나도 물하고 친해. 오케이? 서로 물하고 친한 얘들끼리는 물하고 친한 경계를 이루려고 하고, 물하고 안 친한 얘네들은 물하고 피해서 야 도망가! 이렇게 안쪽으로 피해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돼요? 오케이? 자, 그래도 여기하고 여기는 물하고 친하니까 그래, 오케이, 괜찮아. 나는 물하고 안 친하니까 도망갔어,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양 사이드는 어쩌다 보니까 계속 물하고 안 친하고 싶은데 닿고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많이 늘어난 얘네가 끝하고 끝이 동그랗게 마냥 말리면, 그러면 물하고 안 친한 성질이 서로 상쇄가 되잖아. 어느 정도. 그지? 그래서 끝하고 끝이 이렇게 마냥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그러면 개수가 아주 많아져서, 그러면 물하고 친한 애들은 안쪽에 물하고 친한 내부를 갖고 있고, 물하고 친한 바깥 있고, 물하고 안 친한 건 안으로 말려서 경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장균의 세포막, 세균의 세포막이나, 그죠? 세균의 세포막이나, 또는 식물세포, 또는 곰팡이, 동물세포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싹 다 저렇게, 그죠? 안쪽으로는 인지질 이중 중에 인지질이, 그지? 꼬리 부분, 물하고 만친한 꼬리 부분이 안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 머리 대급합 부분이 물하고 접근하고 있으면서 나만의 물을 담고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야. 돼요? 이렇게 경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만의 고유한 경계,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보내고,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면서부터 생명의 기본 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에, 자, 여기는 소수성 부분, 여기는 친수성 부분. 기억하시면 좋아. 친수성 부분들이 닿으면서. 이걸 우리는, 자, 인지질의 양침의 성질 덕분에 만들어낸 인지질 이중충 구조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중충 구조. 인지질 이중충 구조. 세포막의 대부분은 다 인지질 이중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169쪽 그림에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인지질 이중충 구조가 세포의 제일 바깥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막구조라고 해. 됐죠? 오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지질 이중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자, 뭔가 의아해. 어떤 게 의아하냐면, 특히나 대장균이라고 하는 얘의 가장 주된 밥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전에 그림에서도 알려줬겠지만 포도당은 화학적 구조가 유탄화물이에요. 여기 산소가 여기 O로 되어 있고, 이쪽에 CH2OH 이렇게 O로 결합되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HOH 주변에 알코올기, 즉 OH라는 얘를 많이 결합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 물에 범벅되어서 포도당이 돌아다녀. 물 입자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져 있는 상태야. 되겠어? 오케이? 즉 얘는 극단적인 친수성, 물하고 친한 입자야. 오케이? 근데 주변에 이 포도당이라는 밥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 관찰을 했어. 어떤 관찰을? 대장균 안으로 밥이 쑥쑥쑥 잘 들어가는 거야. 돼요? 대장균 내부로 밥에 해당해서 포도당이 대장균이 굉장히 빨리 얘를 받아들여서 뭔가 물질해산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걸 관찰했다고. 근데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경계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논리가 안 맞아. 어떤 논리가 안 맞아? 봐봐. 여기 안쪽에 꼬리 부분이 물하고 안 친하거든. 근데 물하고 친한 물에 의해서 범벅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이 내부를 관통해서 내부로 어떻게 잘 들어와? 물하고 친한 애들이 야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야 물이잖아 너 꺼져 이렇게 밀어낼 거 아니야.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관찰값은 엄청나게 빠르게 포도당이라는 물하고 친한 아들이 막 내부로 쑥쑥쑥 잘 들어오는 걸 관찰했다고 돼요? 아,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가 더 있겠구나 라고 연구 관찰을 해봤더니 이 친수성 입자들을 이동시키게 하는 추가적인 뭐가 더 있더라는 거야. 뭐가 더 있냐? 막에 박혀져 있는 막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거나 이렇게 박혀있거나 뭐 이렇게 박혀있거나 다양하게 박혀져 있는 막 단백질이 있어서 이 막 단백질을 통하여서 친수성 입자들이 이동되더라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 구조에 뭐가 마치 우리 백설기 알아요? 백설기 보면 건포도가 콩콩콩 박혀있죠. 그죠? 콩콩콩 박혀져 있는 막 단백질이 많이 박혀서 막 단백질 통해서는 친수성 입자가 이동하고 친수성 입자가 즉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물하고 친한 아이들이 이동하고요. 인지질 이중충으로는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아이들, 물하고 친하지 않은 뭐 기체들, 이산화탄소 기체나 산소 기체나 지용성 입자들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로 존재하더라. 필요한 지용성 입자들이 인지질에 녹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막단백질 전용 게이트가 있어서 그 전용 게이트를 통해서 포도당이 이동하거나 아미노산이 이동되거나 하는 형태더라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두 개의 물질들을 통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세포막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곤하신 분은 밖에 있는 비타오백 드시고 오셔도 되고요. 오케이? 물 마셔도 되고요. 커피 타 마셔도 되고요. 알아서 잠 좀 깨웠다가 우리 진행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포막 구조는 저렇게 인지질 이중충의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막단백질이 뭐다? 주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이 수용성 아이들, 그지? 수용성에 번복된 아이들을 이동시켜 주더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라 이렇게 다 이온을 띠고 있는 입자들도 그것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가 있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게이트로 이동이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의 막단백질이 너를 다 이동시키는 건 아니야. 하나의 막단백질이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해. 선택적 투과성 막. 선택적 투과성 막. 어디 나와 있어? 169쪽 봐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간점 봉인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진한 대시로 써져 있죠. 거기 기억하세요.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또는 크기 등에 따라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물질의 종류, 크기. 자, 그를 따라 다르는데, 자, 그래서 지용성 입자들은 주로 인지질에 그대로 녹아서, 수용성 입자들은 그것들만을 이동시키는, 포도당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 또는 아미노산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서 막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어 가는 겁니다. 오케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항상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왜? 무조건 그 특정 입자가 많았던 곳에서 특정 입자가 적었던 곳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방향이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저걸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세포막을 설명할 때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도 설명합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은 움직임이 가능한
움직임이 가능한 모자이크는 마치 짜집기 되어 있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 막단백질이 하나가 있으면 이 막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저 포도당이라는 아이가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어.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많이 있어. 그러면 자, 포도당은 전용문이 있어야지만 들어오겠잖아. 세포막 내부로. 그쵸? 전용문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걸 이동시키고자 하는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이쪽쯤에 있었을 경우는 이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에는 포도당이 없고 갑자기 얘가 생존하고 있는데 저쪽에 포도당이 많아졌어. 오케이? 그러면 마치 으차 영차 하는 것처럼 이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여기로 막단백질이 밖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끔 도와준다고. 즉 좌우로 이동이 가능해. 세포막이라고 하는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바다에 막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막에 막혀지는 막단백질이나 인지질 이중충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구조야. 얘가 반대로 뒤집어지지는 않아. 오케이? 안으로 밖에 있었던 방향이 갑자기 안으로 확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좌우 바다를 통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은 가능한 구조. 그걸 우린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막단백질도 이동이 가능하고 인지질 이중충도 이동이 가능해. 그래서 꼭 기억해놔. 막단백질도 이동이 가능, 인지질 이중충도 이동이 가능, 막단백질도 이동이 가능, 인지질 이중충도 이동이 가능.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시고요. 됐죠? 둘 다 이동 가능. 자, 그 다음 우리 몸에 자, 이런 세포막이라고 하는 물질의 출입의 경계에 해당하는 저런 구조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엔 크게 두 가지 수동수성과 능동수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수동수성과 능동수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물질의 출입,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큰 틀에서 수동수성과 능동수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수성이란 하는 건 말 그대로 능동적이야. 어떻게 능동적이야? 걔를 꼭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걔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내거나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꼭 지출해. 돈을 써서라도. 오케이? 돈을 써서라도 그 특정 입자를 그 특정 위치로 또 다른 특정 입자를 그 안으로 잡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더라고. 그 돈을 쓴다는 표현을 뭐라 하냐? 에너지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여. 그 에너지가, 에너지의 정체가 ATP야. ATP를 ADP로 분해시키는 거거든? 선생님, 저 ATP가 뭐고, ADP가 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명과학 하면서 배워. 얘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야, 화폐. 돈. 오케이? 우리가 뭐 신사임당 5만원권, 만원권, 뭐 1,000원권 있는 것처럼 생명체 내에서 사용되는 돈, 화폐 구조야. 그러니까 ATP가 ADP로 됐다는 건 돈을 썼다는 거야. 오케이? ATP가 ADP로 됐다는 거. 얘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고, 세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화폐 구조는 얘야. 얘가 돈이 있는 상태? 그치? 근데 얘가 그 돈이 좀 줄어든 상태. 얘야. 오케이? ATP를 ADP로 변신시키면서라도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비하여 특정 위치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 특정 위치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 그게 능동수성이야.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이 있어. 적어줘. 책에는 안 나와있어. 페이지 169쪽 위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그치? 또는 뭐 170쪽 비어있는 공간이나, 아무튼 비어있는 공간에 좀 적어줘. 왜냐면 이렇게 목차를 나누고 설명하는 학교 정강고 있었어.
자, 그래서 수동성, 능동성. 자, 능동성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특정 위치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건데,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이가 있었다. 펌프. 이름이 펌프야. 펌프인데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야. 펌프인데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고, 자, 수동성은 그렇다면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게끔 하는데 에너지가 한 톨도 안 들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없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서러운 이동을 우린 그걸 수동성이라고 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없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동을 우린 그걸 수동성이라고 해. 그 수동성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어. 확산과 삼투. 확산과 삼투 두 가지가 있어. 확산과 삼투.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확산, 삼투 둘 다 뭐야? 수동성이야. 그러니까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는데 전혀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이 방구 뿡 껴? 냄새가 퍼지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 특정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어떤 걸 이동시키는 에너지 드는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엄마가 요리를 했어. 요리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아까 여기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이 해당하는 입자가 있었겠지. 걔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 그치? 그리고 그냥 에너지 공급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물질이 이동되어 가는 흐름. 그런 게 다 확산이야. 오케이? 자, 근데 능동성과 다르다고. 능동성은 아까 이 얘들이 뭐냐면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러분이 생명과학 하면서 꼭 배울 건데 막에 박혀지는 막단백질이거든. 근데 우리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세포에도 있고 동물세포 어디인가에 다 있어. 다 있어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ATP를 ADP로 분해할 때 나온 에너지를 반드시 이 막단백질이 공급받아. 저 에너지야. 저렇게 뽀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화폐가 변신될 때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반드시 세 분자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주고 두 분자의 칼륨을 동시에 안으로 들여보내줘.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줘.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막단백질이야. 돼요? 근데 얘도 막에 박혀진 막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두 종류가 있는데, 단순 확산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물질 이동하는 거. 그치? 통해 산소기체나 이산탄소기체나 지용성 입자들이 그냥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 그게 단순 확산이야. 네. 촉진 확산은 뭐냐? 촉진 확산은 그 수용성 입자,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처럼, 그지? 이온이나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그 아이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되어 가는 것. 그걸 촉진확산이라고 해. 돼요? 오케이. 촉진 확산은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등등 그런 수용성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전용 게이트,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되는 거. 이게 촉진 확산이야. 네. 여러분 거기 어디 있냐면 169쪽은 확산만 설명 나와 있어.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이 인지지중처럼 통한 이동. 촉진 확산이 막단백질 통한 이동. 그죠? 그 표에 너는 단순 확산, 너가 촉진 확산이라고 적어줘. 학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지지중처럼 통한 이동,
맞단 벡터를 통한 이동 이렇게 나누기도 해. 근데 너무 길잖아. 나는 단순확산, 촉진확산으로 명명할 거야. 됐죠? 둘 다 확산이니까 뭐 어때? 걔네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거나 돈을 꼭 받아야지만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됐죠? 돈을 받아야지만 기물질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라고 기억하십시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확산은 그 특정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는 거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직접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확산인 거고, 맞지?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 표에 나와 있어서 확산의 대표적인 게 기체 교환도 확산이야. 여러분 허파카리, 페포와 페포로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입자 자체가 직접 퍼져서 이동되어 와. 그쵸? 혈액을 통해서 기체가 이동하는 것 또한, 지질 속에 있는 호르몬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는 것 또한 지용성 입자가 세포막에 녹아서 그대로 흡수되어 간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삼투는 뭐냐? 삼투가 아래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 오케이. 수용액 상태에서 저농도 용액의 저농도 용액의 용매가 고농도 용액의 용매로 고농도 용액 방향으로 용액 쪽으로 이동한 현상. 이걸 삼투라고 해. 그리고 삼투를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 물의 확산이라고 나와 있어. 물의 확산. 선생님, 삼투가 확산과 똑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됩니다. 삼투가 확산과 똑같아요? 예, 비슷한 게 있죠. 왜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수동수송의 카테고리에 속하더라 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수동수송의 종류에 확산과 삼투가 둘 다 들어가니까. 근데 삼투는 삼투고 확산은 확산이야. 차이가 뭐가 있냐면 확산은 직접 그 입자 자체만 퍼져나가는 거고, 근데 삼투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 용매 용질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상태가 있어. 용매 용질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이라는 경계가 있을 때에만 일어나. 특수한 경우야.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니까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다음번에 내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야. 오케이?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페이지 몇 쪽? 이제 확산 조금 더 마무리해 볼게.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좀 지워볼게. 확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 뿅! 자, X축이 세포 안 밖의 농도차,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 Y축이 물질의 이동 속도. 나는 지금 하나의 그래프에 이 두 개의 특징 둘 다를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하나 그래프에 둘 다 특징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래프에다 같이 나타낼 거야. 어떤 확산의 경우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리미티드가 없이 계속 이동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순확산, 촉진확산 둘 중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안팎의 농도차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가 A, 얘가 B면 규빈아, 네. 둘 중에 누가 단순확산일까? A요. B는 왜 그러면 촉진확산이야? 단순하죠.
아, 얘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해 보여서 단순하세요. 얘는 안 단순해 보여서 쫑친학사님, 자, 잘 찍었어요. 잘 찍으신 것 같아요. 페이지 몇 쪽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72쪽. 아, 농도차가 없어서. 네, 저기요. 자, 172쪽 보니까 1등급 코디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에서 나오죠. 172쪽. 1등급 코디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에서 설명이 됩니다. 디테일해서 그림 2개 뿅 나오죠. 그래서 막의 안팎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세포 압박의 농도의 차이가 커져. 그러면 A는 이때의 농도 9배보다 이때의 농도 9배가 크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안과 바깥에 저기 뭐 특정 입자가 얘가 특정 입자가 10이 있고 얘가 1이 있어. 그럼 10과 이 정도의 농도 차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있고 1이 있어. 그럼 농도 9배가 더 큰 거지. 이렇게와 1의 차이가. 그래서 농도 9배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무한정 계속 커진다는 거고. 그래요? B라고 하는 애는 자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물론 A보다 B가 훨씬 더 같은 농도 급일 때 훨씬 더 특정 입자를 더 잘 이동시켜. 그치? 그건 왜 그래? 그것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문이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특정 입자만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가 있어서 이 똑같은 농도급에 예를 들어서 100과 100과 1 있을 때 누구는 지용성 입자는 이 지용성 여기에 녹아서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건데 100과 1의 친수성 입자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 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쏙쏙쏙 더 잘 들어온다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훨씬 A보다 B가 똑같은 농도급일 때 전용문이 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케이? 일정 구간까지는 농도급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해. 이 물질 이동시킨 속도가. 근데 어떤 농도급의 이상부터는 어때? 똑같아. 아무리 농도차가 커도 물질을 이동시킨 이동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지지. 일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생기냐라고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 서술하세요 라고 잘 나온다고. 여기 부분이 왜 똑같아졌어? 여기는 100과 1의 농도 차이가 바깥에 100, 여기 1, 특정 입자를 이동시키는 농도 차이가 100과 1. 100과 1이 되기 전 뭐 10대 1이나 아니면 20대 2나 아니면 30대 1까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농도 차에 비례해서 무조건 이동 속도가 증가했었는데 100까지 1까지는. 그치? 근데 1002 정도의 농도 구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얘의 특정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도 최대치까지만 늘어난 다음에 이동한 속도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고 라고 물어본다고. 그걸 서술하세요, 그걸 쓰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왜 그럴까? 단백질이 포화 상태였어요. 포화는 포화야.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냐, 명절 때, 그지? 명절 때 혹시 엄마 장 봐준다고 같이 마트를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되게 빨간 날, 명절은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오겠구나.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내에 갔을 때 엄청 사람이 많아. 뭐라도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지? 뭐 계산하는 계산대가 여러 군데 있으면 쑥쑥쑥쑥 계산하면서 잘 빠져나가지만 계산대는 딱 하나야. 근데 그 계산대 하나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으면 어찌됐든 앞에 사람이 계산하고 나가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고 계산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도 구배가 바깥쪽에 1000개, 1개로 농도 구배가 많아져 있다라고 해도 그 특정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의 개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은 한 속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해되겠어요? 그걸 정리해서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여기다가 좀 써줘. 어떻게? 자, 모든 막단백질이 모든 친수성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친수성 입자를 이동시키는 막단백질이 1대1 대응 상태에서 1대1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 포화되어 있어 물질의 농도 구배가 증가하여도 이동하려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야.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막단백질이 다 포화되어 있어서 나 어디 설명하고 있어? 172쪽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촉진확산 두 번째 그림에 그죠? 왜 여기 수평 구간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거야. 거기 화살표 위에 간단하게 써져 있어.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의 이동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물질의 이동 속도가 최대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즉슨 모든 캐셔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힘에 의해서 밀고 들어올 수는 없어. 맞죠? 그래서 모든 친수성 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포화되어 있어 물질의 농도 구배가 증가해도 이동하려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의 이동 속도까지만 늘어나고 아무리 농도 구배가 증가해도 똑같은 이동 속도를 유지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래 172쪽 1번 디테일 예제 있죠? OX 문제. 그거 지금 풀어주세요. 1번 디테일 예제. 172쪽 디테일 예제. 풀어주세요. OX예요. 간단합니다. 이쪽이요. 172쪽 아래. 자, 1번에 A와 B는 나트륨 이온과 산소 중에 하나다. 자,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야 돼. 나트륨이라고 읽으면 안 돼. 중성의 나트륨 원자들이 모여있는 건 이온이 아니야.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잃은 상태의 이온인 거니까 달라. 나트륨 이온과 산소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A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지용성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촉진확산이 아니라 단순확산이니까 물질 A는 나트륨 이온이, 물질 B가 산소. 틀렸죠? 두 개가 바뀌어야죠? 산소가 A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B를 통해서. 맞죠? 자, 물질 A는 인질 이중추형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물질 A가 인질 이중추형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물질 A가 뭔데? 산소죠? 산소는 인질 이중추형 통해서 이동하죠? 맞죠? 맞네요. A와 B가 나트륨 이온과 산소 중에 하나라고 했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물질 A는 산소겠구나. 지용성 입자나 극성이 없는 입자니까 인지질에 녹아서 이동하는 애고, 물질 B는 전하를 띤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촉진확산 막단백질, 나트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서 이동하는 촉진확산이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X, 두 번째 O, 세 번째 맞아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B가 맞아. 이산화탄소는 A고 두 개가 섞여 있죠? 틀렸죠? 이산화탄소는 전기적 성향을 안 띱니다. 산소도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질에 녹아서 이동되니까 뭐처럼? 물질 A처럼 이동해야 돼. 그래서 X야. 물질 B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 B가 뭔데? 나트륨 이온.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도 물질 B처럼. 그쵸? 친수성 입자들은 물질 B처럼. 맞다. 물질 B의 이동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해? 근데 비례하다가 일정해져. 그죠? X죠? 오케이. 자, 앞으로 오셔서 여러분 여기 풀어주세요. 171쪽 4번, 5번.
오늘은 세포막의 특성 배웠어. 다음의 생물은 세포막이 그대로 내부로 확장돼서 만들어진 세포막 내부에 많은 소기관의 기능, 면목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세포 내 소기관 설명하고 3초 설명할 거야. 아니면 3초 먼저 설명하고 세포 소기관 설명해도 되고. 파이팅! 또 끝나야. 했어? 했어? 4번, 5번? 진짜로? 이렇게 빨리 했다고? 자, 4번. 먼저 숙제 내줄게. 숙제 먼저 체크하자. 숙제는 175쪽. 175쪽 6번부터 10번까지. 네, 6번부터 10번까지 숙제를 넘겨봐. 176쪽에 16번도 숙제고, 177쪽에 2번도 숙제. 6번부터 10번, 177쪽에 2번, 176쪽에 16번. 불렀나? 안 불렀지? 했어? 16번도 16번 그리고 2번 이렇게 10문제도 안 돼. 7개나 돼. 숙제해오시고 171쪽 4번, 5번 오늘 세번호 막단백질 마무리하고 퇴근하자. 자, 일단 보니까 자, 지금 대문자 A가 대급박 소문자 E는 인지질의 머리, 그죠? 소문자 B는 인지질의 꼬리. 꼬리는 소수성, 머리는 친수성. 그래서 A는 세포막의 구성성분인 인지질입니다. 맞죠? 소문자 A의 머리 부분으로 물과 살 섞이는 친수성, B는 소수성. 그래서 하나의 입자가 박쥐처럼 물하고 또 친해, 기름하고도 친해. 물과 기름 안 섞이잖아. 서로 반대 성질인데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아까 적으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네. 짜증내지 말고. 네. 양친매성. 꼭 기억해. 물어본다. 하나의 입자가 물하고도 친해, 기름하고도 친해. 양쪽에 친한 성질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양친매성 입자 기억하십시다. 인지질의 양친매성 덕분에 세포의 제일 바깥의 세포막을 이루면서 어떤 경계를 이루고 고유한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 자, 그 다음 4번 막단백질이죠? B는 막단백질. 그래서 막단백질이 관통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바깥쪽에만 박혀있는 것도 있고 안쪽에만 박혀있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막단백질은 이렇게 뭔가 신호 전달의 역할 또는 수용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막단백질은 당이 붙어있어. 당이 1당, 2당, 뭐 이런 당, 이런 당 순서대로 당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당단백질이라고도 해. 혹시 너네 혈액형 A형이에요? 제가 B형이에요? 이런 거 배웠죠?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B형이에요? O형이에요? 라고 이렇게 사람마다 혈액형이 다른 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세포에 내 몸에 있는 세포는 다 똑같은 체세포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동일한 체세포가 세포에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그 단백질에 어떤 당 타입을 순서대로 가지고 있냐에 의해 이렇게 이런 순서를 있으면 넌 A형 또 다른 개체는 이 특정 단백질에 뭐 요렇게 순서의 당이 붙어있으면 넌 B형 이렇게 뭔가 세포가 표식 인자로도 기능을 해주는 거야. 이 단백질들이 당을 추가로 갖고 있음에 대해서 돼요? 그래서 물질 출입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포 간 수용체, 누구냐 서로 인식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수행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자, 그럼 5번의 첫 번째는 O예요, X예요? O. 맞죠? 탄소는 세포막을 직접 투과하라. 왜? 인지질에 녹아서. 그 다음에 2번은 나트륨 이온은 X죠?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없어. 걔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용의 막단백질이 있어야만 돼. 그 다음 세 번째, 포도당은 세포막의 막단백질을 통해 네, 질소이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복습하시고 우리는 지질에서부터 인지질 설명했고 세포막의 구조 설명 끝냈습니다. 자, 숙제로 잘 해오십시다. 퇴근!